종편이 예를 들면 이재명과 문재인을 예를 들면 지지율 비율만큼 취급해 주는지를 따져보면 전혀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고 시장님이 덜 나온다는 말씀이세요? 덜 하죠. 네. 덜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며칠 사이 일이죠. 지지율이 막 갑자기 너무 올라가니까 이 보도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막 그런 정도고 정복물이나 이런 것들을 그쪽은 하고 우리는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정복물이는 허상의 헛개비 공격인데 네. 그거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정면으로 돌파하면 사실은 저쪽이 당황하는 사안들입니다. 네. 그런데 그걸 무서워하기 시작하면 계속 말리는 거죠. 그렇죠. 정가의 보도죠. 네. 필요할 때마다 써요. 근데 저는 정복무리를 정면 돌파해서 깨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저게 이 보수 정권들, 보수도 아니죠. 사실은 구악 정권들 네. 입장에서는 이 정복무리는 진지를 고지를 지키는 토치카 같은 거예요. 기관총 토치카 같은 겁니다. 네. 절대로 뚫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 그걸 피해서 고지를 점령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고지는 점령이 불가능해요. 그걸 점령하지 않으면. 거기다 수류탄을 까 넣어야지. 까 넣어야 된다. 네. 반드시 수류탄을 까 넣어야 되고 어떤 시련을 치라도 그 뚫지 않으면 고지 점령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저는 종북몰이를 계속 정면 돌파해 왔거든요. 예. 그렇죠. 대표적인 게 이제 작년에 뭐 청소 회사에 뭐 종북의 자금줄이냐 일 줬냐 통진당 당원이 2명이나 했는데 왜 줬냐. 그거를 제가 정면 돌파해서 결국은 제가 그때 대선 후보로 여론조사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부터 하여튼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라고 네, 반복하시면서 진짜예요. 이제 악착같이 하죠. 예를 들면 뭐 제가 언론사는 저한테 소송 안 당한 언론사가 없습니다. 저는 기자, 뭐 패널, 방송사, 언론사 다 걸거든요. 예. 제가 뭐 100여 대 차명진이한테 제가 700만 원 받았는데 차명진도 사과도 했잖아요. 사과도 공개 사과. 예. 근데 이런 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보도하는 사람들은요 신경을 씁니다. 얼마 전에 그 종편 표들이 황장수인가 예. 그 양반이 그랬대. 이재명 시장을 발언할 땐 조심해야 된다고. 그 얘기 쪽지 받았다고 또 그걸 깠더라고요. 예.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재명은 발언 잘못 말 잘못하면 바로 소송 들어온다. 소송 들어오면 피곤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철저하게 지금까지 일부러 해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얘기를 지적한다든지 또는 뭐 과도한 비방을 한다든지 하면 바로 문제 제기를 한다. 실제로 예를 들면 뭐 제가 뭐 종편뿐만 아니라 뭐 언론사 중앙일보 뭐 제가 안 건 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측에서는 정치가가 크려면은 대국적으로 포용하고 정치적으로 푸는 문제도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변호사 출신이니까 무조건 소송을 건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안상수 전 지금 창원시장인가요? 예. 그 양반은 옆집에서 개가 짖는다고 10번인가 이렇게 또 고소를 했는데 개 짖는 거 고소는 죄가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 댓글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 지식을 아는 걸 갖고 물론 저들이 잘못했지만 계속 고소하는 게 지금은 속 시원하고 좋지만 과연 이거를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저렇게 고소하면서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측의 얘기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예를 들면 어떤 정치적 지위를 가지려고 예. 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예. 그것도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데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거는 예. 이건 대의민주 체제 자체를 망치는 거예요. 저는 부정부패보다 더 나쁜 게 주권자를 향한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려요. 네. 그러니까 서양의 예를 들면 발전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치 지도자들이 거짓말한 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그런 이론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저한테 욕하는 거 저 고소하지 않아요. 예. 비방하는 거 고소하지 않습니다. 욕할 수 있지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거. 예. 팩트를 가짜로 쓰는 거. 이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지. 이걸 안 해놓으면 네. 이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자체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권 이 수구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 부당한 기득권 구조를 무슨 수로 운영해 왔어요. 거짓말로 대중들을 속였던 거잖아요. 네. 거기다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를 들면 있을 수 없는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은 정치적 이유로 다 용서해 줬어요. 네. 그래 놓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도 박근혜를 믿고 있습니다. 시간 끌고 이러면 우리 살아날 수 있다. 다 처벌 안 받고 옛날에 우리 자기들 선배 아버지들이 다 했던 것처럼 절대로 책임지는 일이 없을 거라고 믿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버텨요.
이거를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죠. 예. 그러면 한참 사그라들었다가 요새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는 시장님 불륜설 뭐 이런 것도 똑같은 그럼요. 허위사실 저걸로 대처하시겠네. 얘기는 그거는 본인이 아니라고 뭐 2번씩이나 네, 공개적으로 네, 썼던 네. 거니까. 예. 그다음 저를 적시하지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형사 고소도 안 돼 이게. 나라고 한 일이 없어. 하면 더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 그게. 그냥 추측하는 정도인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런 그야말로 집단 지성 예. 속에서 다 정리되죠. 그거 보면 알지 뭐. 그런데 내가 가천대 얘기 하나 한번 할까? 그거 궁금해서 아까 하시던 얘기인데. 예. 가천대 얘기는 제가 잘못 표현한 거 맞습니다. 예. 잘못 표현했는데 맞는데 사실은 가천대와 경원대에 묘한 관계가 있어요. 같은 학교 그래. 아니에요? 같은 이름만 학교인데 바꾼 거잖아요. 예. 이 가천대는 경원대를 큰 학교를 집어삼킨 거죠. 이름을 뭘로 할 거냐 가지고 한국에 엄청난 길병원이 문제- 경원대를 인수하면서, 인수하면서. 예, 예. 그러니까 경원대란 이름을 지키려는 동문들하고 가천대로 바꾸려는 재단 측하고 치열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경원대 이름을 유지해야 된다고 싸우던 쪽이죠. 예, 저도 동문이었으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나중에 가천대로 이름을 바꿨고 예. 가천대가 뭘 했냐면 저의 논문 문제로 국정원하고 장난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선거 때. 시장 선거 때. 네, 시장 선거 때. 옛날 그 구원을 바탕으로 해서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뭘 했냐면 학칙을 위조했어요. 왜냐하면 5년 지난 건 심사불능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심사했다고 예, 예, 가짜 회의록도 만들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학칙까지 가짜로 만들고 그리고 언론 부회를 4번인가 5번 막 했어요. 냄새를 피웠지. 표절한 거. 아니 표절 확정됐다고 뭐 예. 내고 곧 취소할 거라고 내고 막 예. 언론 플레이가 저를 죽이려고 했던 거라니까. 선거 때까지 선거 일주일 전까지. 예. 그런데 결국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 최근에는 또 자기네 그렇게 한 적 없고 이거 없다고, 표절 아니다라고 또 표절 아니라고 발표했더라고. 발표했죠. 예, 예. 뭐 심사위원회 받은 문제가 없다. 예. 그거 발표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 근데 그때 당시 그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그건 이제 발표되기 전인데 제가 가천대 재단에 대해서 감정이 엄청나게 안 좋죠 사실은.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실언 뭐 잘못된 말을 한 거죠. 변명할 일은 뭐 아니지만 하여튼 가천대와 경원대 관계는 그런 묘한 문제가 좀 있어요. 예. 하여튼 뭐 그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얘기고. 아까 이제 그 소송 문제에 있어서 이제 이게 그 형사상 허위사실 유포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고소한다라고 하면서 제가 숫자는 많이는 안 했어. 시끄러워서 그렇지. 아니,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제가 이제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감옥을 갔다 왔는데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형사처벌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거의 없단 말이에요. 네. 그 정치인들의 이런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정치적 공방과는 좀 다르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중의 집단지성으로 이것은 대중이 표로 심판하는 거지.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것을 자꾸 형사적으로 걸어버리면 이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또 비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이 예를 들면 예. 정치적 공방하고 예. 음해하기 위해서 팩트를 왜곡해서 발표하는 건 전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경계가 애매모호하잖아요. 경계가 근데. 애매하죠. 그렇다고 예. 해서 그거를 경계 애매모호하다는 이유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를 방치하면 방치할 수 그 없다. 사회가 뭐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정치적 공방의 영역은 우리가 이해할 측면이 있죠. 그거야 그냥 스피커가 비슷한 크기일 때는 그런 걸 용인해도 됩니다. 여야 공방이 벌어진다. 그러면 여기 이렇다고 주장, 저기 저렇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예. 스피커 크기 같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저는 고소할 겁니까? 명백한 팩트를 허용하는 예를 들면 지금 안 그래도 하려고 하는데 제가 탈당했다 이거예요. 언제요? 아니 그 왜 옛날에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대통합 민주신당으로 통합을 하기로 결정하고 예. 이 열린우리당도 그렇게 결의를 하고 예. 통합시당 창당 준비위원회인가를 같이 한 일이 있어요. 예. 그 2007년 대선 전입니다. 대선 전이지 직전이지. 전이죠. 예. 그러니까 의결을 해가지고 다 했는데 저도 당연히 경기도당 창당 준비위원회 갔지. 예. 거기 다 왔는데 문희상이고 뭐 다 왔는데 그 중에 딱 나만 떼어가지고 이재명 탈당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당적 증명서도 냈어 이렇게. 당적 탈당한 일 없어. 언제 나온 얘기예요, 그 얘기가? 최근에 계속 하고 있죠. 요새요? 그거 하고 있는데 자기 하지 마라. 이 당적 증명서를 공개를 했어요. 지금도 내가 탈당해가지고 노무현을 공격한 반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명백하게 계속 일부러 계속해. 내가 이명박이 보낸 아바타라는 거야. 그거는 좀 금방 정리될 문제인 것 같고 오히려 제가 계속해. 보기에는 예전에 정동영 지지에서 활동하실 때 차떼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차떼기만 있었어요. 그다음에 박스떼기 그때 박스떼기가 박스떼기지, 있었고 박스떼기. 응. 차량 동원 그것 때문에 저하고 싸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어떻게 지금은 좀 근데 반성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근데 팩트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때는 나는 응. 이제 그 경찰서에서 만났거든요. 우리 경찰서 만났지. 경찰서에서 이제 나는 그때 처음 보셨다며. 네. 그때 처음 봤죠. 그럼 나는 그 안민석 지금 김용주 의원 예. 그 환경노동위원장인가요? 한노위원장인데 서울시당위원장 아니야 지금? 그렇지. 서울시당위원장인데 그 조선호텔에서 맥주 한잔 먹고 있는데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12시 다 돼갖고 정동영 일파가 전교서 차량이 모여들고 있다. 그건 자원봉사자들 차였어.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막 그때는 지역 표시가 되는데 전북차가 많이 왔어요. 예. 전북차가 물론 자원봉사라고 일 수도 아니 있고. 자기 차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차인데 그걸 이제 그 다음날 이 당원들을 실어 날리기 위해서 차량이 왔다 이제 이렇게 제보가 들어와서 네. 지하실에 거기가 지하실 큰 광당 식당인데 안민석이 살살 꼬시더라고 가자. 근데 그 뭐 덮치러 가자고? 영주 누나가 덮치러? 덮치 현장을 네, 가자. 네, 이제 우리 늘 현장주의니까. 걔 영주 누나가 에이 뭐 맥주나 마시지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도 에이 맥주나 마시지 그러니까 이런 비겁한 인간들 그러더라고 벼랑하네. 안민석 의원이. 그래 그럼 가자. 말을 못 봤는데 그거가 한판 하셨대. 아니 그래갖고 이제 가자 그래갖고 가다 우린 또 뛰다 보면 늘 제일 앞에 아니야. 뛰다 보니까 둘은 없어지고 나 혼자 있으니까 나는 막 멱살 끌려다니고 그랬죠 거기서. 그러니까 정동영 지지자들한테 잡혀서 끌려가. 들어갔더니 정동영 지지자들 한 3,400명 있는데 딱 들어간다 거기서 그냥 그럼 얼른 꼬랑지 내려 나와야 되는데 니들 다 죽여버린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활개를 치니까 멱살 짚고 질질 끌려갖고 이제 싸움이 나갔고 경찰서에 갔더니 네. 법률 자문으로 이재명 변호사 그때 와 있었던 거야. 네. 나중에. 그네 현장에 없었고 이제 그 경찰서로 그렇지 고소를 경찰서로 했다 그래가지고 왔지. 내가 간 경찰서로 거예요. 왔지. 예, 근데 예, 이제 예. 나는 그때 법률 자문위원 줄 알았더니 이 정동영 팬클럽 회장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정통들이 내가 회장이었던가? 정통들. 지금 몰라. 기록 보니까 뭐 회장이었다. 회장은 정통 했었지. 회장이었다 그러더라고. 그때 회장인지 그 후에인지 뭐 잘 모르겠어요. 네, 회장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럼 당시 정동영 그때 뭐 했는 거 아니냐. 오랜 전이 10년 전에. 이리지만 그때 박스떼기 차떼기 한 이런 정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거야 그때 잘못한 거지. 잘못한 건데 그거 10년 전 얘기를 가지고 네. 심지어 근데 그걸 키워가지고 내가 정동영이 영입한 인물이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나는 근데 그 이전에 입당한 사람이요. 2006년 선거에 나왔던 사람이고. 예. 2007년 뭐 그 이후에는 저는 뭐 예를 들면 그 뒤로는 완전히 끊어지신 거예요? 정동영 의원하고는? 끊어졌죠. 그 다음에는 뭐 제가 정세균 의장 조직 책임자였잖아. 경기도. 그랬어요? 그 이후에는? 그럼. 아니 당원이 상황에 따라 자기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거지. 그럼 한번 묻겠다고 뭐 졸도 아니고. 내가 제가 궁금했던 거. 예를 들면 저게 이 보수 정권들 보수도 아니죠. 사실은 구악 정권들 네. 입장에서는 이 종북몰이는 진지를 고지를 지키는 토치카 같은 거예요. 기관총 토치카 같은 겁니다. 절대로 뚫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 그걸 피해서 고지를 점령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고지는 점령이 불가능해요. 그걸 점령하지 않으면. 거기다 수류탄을 까 넣어야지. 까 넣어야 된다. 네. 반드시 수류탄을 까 넣어야 되고 어떤 시련을 치라도 그 뚫지 않으면 고지 점령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저는 종북몰이를 계속 정면 돌파해 왔거든요. 예. 그렇죠. 대표적인 게 이제 작년에 뭐 청소 회사에 뭐 종북의 자금줄이냐 일 줬냐 통진당 당원이 2명이나 자금 있는데 왜 들어갔다. 줬냐. 그거를 제가 정면 돌파해서 결국은 제가 그때 대선 후보로 여론조사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부터 하여튼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라고 내가 반복하시면서 진짜 이제 악착같이 하죠. 예를 들면 뭐 제가 언론사는 저한테 소송 안 당한 언론사가 없습니다. 그 종편이 예를 들면 이재명과 문재인을 예를 들면 지지율 비율만큼 취급해 주는지를 따져보면 전혀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고 시장님이 덜 나온다는 말씀이세요? 덜 하죠. 네, 덜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며칠 사이 일이죠. 지지율이 막 갑자기 너무 올라가니까 이 보도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막 그런 정도고 종북몰이나 이런 것들을 그쪽은 하고 우리는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종북몰이는 허상의 헛개비 공격인데 그거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정면으로 돌파하면 사실은 저쪽이 당황하는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무서워하기 시작하면 계속 말리는 거죠. 그렇죠. 정가의 보도죠. 네. 필요할 때마다 써요. 근데 저는
종북몰이를 정면 돌파해서 깨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저는 기자, 뭐 패널, 방송사, 언론사 다 걸거든요. 예. 제가 뭐 100여 대 차명진이한테 제가 700만 원 받았는데 차명진도 사과도 했잖아요. 사과도 공개 사과. 예. 근데 이런 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보도하는 사람들은요 신경을 씁니다. 얼마 전에 그 종편 패들이 황장수인가 예. 그 양반이 그랬대 이재명 시장을 발언할 땐 조심해야 된다고. 그 얘기 쪽지 받았다고 또 그걸 깠더라고요. 예.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재명은 발언 잘못 말 잘못하면 바로 소송 들어온다. 소송 들어오면 피곤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철저하게 지금까지 일부러 해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얘기를 지적한다든지 또는 뭐 과도한 비방을 한다든지 하면 바로 문제 제기를 한다. 실제로 예를 들면 제가 뭐 종편뿐만 아니라 뭐 언론사 중앙일보 뭐 제가 안 건 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측에서는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거는 예. 이건 대의민주 체제 자체를 망치는 거예요. 저는 부정부패보다 더 나쁜 게 주권자를 향한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려요. 네. 그러니까 서양의 예를 들면 발전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치 지도자들이 거짓말한 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그런 이론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저한테 욕하는 거 저 고소하지 않아요. 예. 비방하는 거 고소하지 않습니다. 욕할 수 있지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거. 예. 팩트를 가짜로 쓰는 거. 이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지. 이걸 안 해놓으면 네. 이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자체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권 이 수구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 부당한 기득권 구조를 무슨 수로 운영해 왔어요. 거짓말로 대중들을 속였던 거잖아요. 네. 거기다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정치가가 크려면은 대국적으로 포용하고 정치적으로 푸는 문제도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변호사 출신이니까 무조건 소송을 건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안상수 전 지금 창원시장인가요? 예. 그 양반은 옆집에서 개가 짖는다고 10번인가 이렇게 또 고소를 했는데 개 짖는 거 고소는 죄가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 댓글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 지식을 아는 걸 갖고 물론 저들이 잘못했지만 계속 고소하는 게 지금은 속 시원하고 좋지만 과연 이거를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저렇게 고소하면서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측의 얘기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예를 들면 어떤 정치적 지위를 가지려고 예. 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예. 그것도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데